예, 주말의 증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이번 주에도 대체로 괜찮았죠. S&P 500이 2.6% 올랐고, 나스닥이 3.3%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하고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금융지표들이 방향은 똑같았거든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바뀐 게 특징이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좀 회복세를 보인 게 지난주 금융지표 방향 중에서 유일하게 좀 달라졌던 표였고, 종목으로 보면 반도체주가 그동안에 좀 부진했다가 이번 주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말에 이제 중국 매출, 중국 실적 반토막 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빠져서 그렇지 주간으로 보면 좀 올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시 랠리를 재개했습니다. 지난주에만 10% 올랐고, 다음에 뭐 기계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캐터필러가 주간으로 4.4%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단지 뭐 특정 업종이 아니라 좀 고르게 상승 시도를 했다. 근데 제가 이거 계속 보여드리는 표죠. 금요일 시가가 5월 이후에 계속 플러스. 오늘 뭐 종가로는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시가는 또 플러스였거든요. 제가 이 표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뒤집어질 때 금요일 시가가 이제 마이너스로, 그것도 대폭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제 콜옵션 매수 강도가 약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추세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금요일 시초가에 콜옵션이 대량 거래되면서 끌어올리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투자자들이 이번 주 시장이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던 건 FOMC 회의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물가 지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4%까지 빠졌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1%까지 빠졌고,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이 그래프만 보면 제법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 말고 그래프만 보면. 그다음에 이거는 수입 물가인데, 수입 물가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5.9%까지, 전월 대비는 마이너스 0.6%, 수입 물가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또 이제 주말에 발표됐던 게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3% 나왔거든요. 이게 예상치가 4 또는 4.1 정도 예상을 했는데 3.3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수치가 주목을 받았냐면, 전월 대비 낙폭이 마이너스 0.9%나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0.9% 포인트는 2008년도 이후에 최대 하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어떤 심리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임금 협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제 물가가 실제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아직은 경계감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니까 투자들은 물가가 좀 진정되나 보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저 사람들이 말하는 2번까지는 안 올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번 주에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로 작용을 했고요. 그렇지만 과열론, 증시가 너무 올라갔잖아.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실적 대비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E 따져보면 지금 거의 뭐 27배 정도 되는데 나스닥 100만 놓고 보면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죠. 이거 반론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30배 넘게 올라갔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이 정도는 아직 올라갈 자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과열론도 제법 제기가 됐거든요. 하트셋 같은 경우는 지금의 강세에 신뢰하기 어렵다. 이거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탄탄하게 기반된 게 아닌데, 그다음에 샘 스토발은 연준이 피봇 기대를 꺾으려 할 거다. 지금 강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연준이 결국에는 피벗할 것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연준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몇몇 연준 인사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만족스럽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긴축해야 된다, 긴축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실제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증시가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시티그룹 같은 데는 당장 시장이 빠질 것 같고, 연말까지는 4,000포인트대까지 빠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 4,400이니까 거의 10% 가까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지수를 전망해 보면 내년도 지수가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종가하고. 그러니까 많이 빠지고 내년엔 좋아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장은 하락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뭐 실적 대비 너무 앞서갔다라는 주장들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강세론도 좀 있는데, 이 강세론의 근거는 데이터 현재 상황,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점 대비 이제 20% 넘어서 강세로 전환이 되면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은 좀 어정쩡했다.
한 달 동안은 올라갈 확률도 53.8%밖에 안 됐는데 어정쩡했고, 근데 3개월, 6개월, 12개월로 갈수록 상승할 확률이 61%, 77%, 92%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 이미 강세장으로 들어섰고, 이제 1년 후를 내다본다면 평균적으로 17%, 거의 18% 정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 에드모야 같은 경우는 증시에 여전히 돈이 남아있다. 그래서 AI 랠리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이라 말릭 같은 경우는 그 포모, 이거는 이제 그 시장의 투자자들이 나는 소외될 것 같은데 라고 초조해해서 그냥 계속 매수를 붙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증시를 또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시가 추가적으로 또는 지금 자체의 강세는 이런 현상 때문에 뭐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주장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약세론자가 조금 민망해졌죠. 예, 약세론 작년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말부터 계속 빠진다고 했는데 지금 20%가 그러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20% 올라올 기회를 놓치게 만든 요인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욕 되게 많이 먹고 있죠. 증시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더니 그 EPFR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220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됐고, 그다음에 리퍼 기준으로도 지난주에 160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잘 보면 이 연두색선이 쉽게 얘기해서 현금이에요. 근데 현금을 계속 확보하는 걸 늘리고 있다가 현금 확보를 줄이고 투자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제법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 주식으로 보면은 12주 만에 최대 자금이 유입된 건데, 그러니까 미국 주식, 그러니까 이게 유럽 자금을 합쳐서 그렇지 유럽 자금이 이탈됐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난주에 188억 달러가 유입돼서 2년 만에 최대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쪽에 유입이 됐나 봤더니 이게 이제 회색선으로 보고 계신 게 테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테크 쪽에 지난주에 자금이 그 작년도 3월 이후에 최대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라고 얘기하는 건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니까 사실상 이번 주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자금이 기술적으로 대거 유입이 되면서 테크주들이 살아나고 그게 이제 증시를 끌어올렸다. 그 이유는 연준이 금리 인상은 사실상 막바지가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를 좀 끌어올린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지금 경계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4,400포인트라는 위치, 이게 이제 왜냐하면 연말까지 4,500 정도가 높게 제시하는 쪽이 4,500이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이제부터 100포인트밖에 못 올라간다고? 그럼 어정쩡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중론이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400에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지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AI 관련된 언급량이 되게 늘었어요. 예, 오늘 미증시도 그렇고 그 AI 관련 종목군들 해가지고 무슨 오늘 메타를 AI가 실적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메타의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고, 또 엔비디아가 AI 탑픽이다. 기존에 AMD에서 탑픽은 엔비디아로 바꾼다. 모건 스탠리에서 그러면서 또 목표 주가 높였죠. 근데 이게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재료 노출이 너무 된 거냐,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 와중에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거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와 빅테크, 경기주, 빅테크주 이런 것들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연간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IT가 높은데, 근데 이제 이번 달만 놓고 보면 사실은 소비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소재 쪽, 산업재 이런 것들이 골고루 비싸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이나 에너지도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 전주까지는 이제 소재, 산업재, 소비, 금융 이런 것들이 IT보다 높았다가 이번 주에 IT가 올라오면서 좀 따라잡은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존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할 거냐, 아니면 다시 한쪽으로 쏠릴 거냐,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테크와 소비재, 산업재,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 어느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될지 요거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데이터는 MSCI 한국 지수가 0.8% 빠졌고요. 야간 선물이 0.17% 빠져서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우리 증시는 초반에 약간 이제 눌린 상태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휴장이었고 이제 동시만기일 영향이 좀 있어서 미증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말 사이에 또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이런 거는 이제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한 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 이제 한 20-30분만 하시면 2만 넘어갑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또 좋은 자료들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